네, 여러분 이어서 우리 167페이지 그 자산부채 평가 예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자, 요 예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유가증권, 그러니까 요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입니다. 주식. 보통 주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론 정리할 때 자산부채 관련해서 주로 많이 본 게 유형자산, 그리고 뭐 재고자산, 그리고 유가증권, 그러니까 주식이라 생각하면 돼요. 주식. 자, 이 세 경우는 뭐 셋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셋 다 나올 수 있지만 예제에서는 우리 주식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고 아까 우리가 봤던 이론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살펴보시고 우리 이따가 실전 최신 기출 66회 풀이하실 때는 재고자산 한번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 유가증권 평가손실 내역이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뭐예요? 손익계산서의 당연히 비용, 평가 손실이니까 손익계산서에 비용 내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걸 보고 뭘 판단하면 돼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론 정리해서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인정하고 뭐 어떤 경우는 평가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리했었죠? 어땠었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원래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주식의 원본 발행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 법인의 내가 일부 주주가 된다, 주인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주식을 발행한 법인, 그 법인이 만약에 여러분 파산했대요. 파산했다면은 그 법인이 여러분 상장법인이든 비상장법인이든 혹여나 나하고 특수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파산했다면은 평가 손실을 내가 인식할 수 있다. 내가 평가 손실을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했다면은 인정해 줘요. 다만 뭐 비만가액 1,000원은 남겨두고. 그럼 비만가액은 뭐라고 했죠? 자, 우리가 뭐 손실이 있는데 만약에 0원까지 떨어졌다고 해봐요. 아예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됐대. 그런데도 만약에 우리 실물 주권은 갖고 있다고요.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해봐요. 종이로서. 요즘은 뭐 전산으로 처리하지만 갖고 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관리가 안 되잖아. 그죠? 아예 만약에 이제 뭐 태워버리거나 어디 이제 처분하거나 이러면은 장부에서 사라지는 건데 일단은 평가를 해서 가치가 떨어져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 본다면은.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계정을 잊지 말자. 예를 들면 파산 주식이라고 적어두고 잊지 말기 위해서 얼마를 남겨둔다고요? 1,000원. 잊지 마라는 거. 잊지 말기 위한 계정이라는 거예요. 그 비만 계정으로 1,000원을 남겨둔다라는 거예요. 혹시 0으로 떨어졌더라도 당연히 여러분 1,000원 이상 남아 있다면 그냥 그 금액으로 하면 되고요. 자, 됐고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뭐였죠? 특정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회사가 다른 경우는 괜찮아. 근데 만약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그 회사가 나랑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나 법인 내가 법인세 신고하는 지금 이 법인이죠. 나랑 특수관계 있으면서 엔드 요건으로 비상장 법인이기까지 하다면 그 상태인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났대요. 부도 파산 아니고 파산이라면은 뭐 법인 따질 필요 없이 상대방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 따질 필요도 없다고 했잖아. 다 인정해 준다고. 그런데 뭐 나랑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 법인이래요. 근데 거기가 부도가 났대. 부도. 부도는 여러분 파산보다 약한 거라고 했죠. 좀 이제 망하기 직전인 느낌이다라고 하라고 했잖아. 파산은 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망한 거고 파산 선고 난 거고 부도는 어떤 기일이 돌아왔는데 갚지 못해가지고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이라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평가 손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럼 내가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잖아. 평가 손실을 인정받으면.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장난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경우에는 평가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언제? 내가 갖고 있는데 특수관계 그 주식의 주인이 주식의 발행법인이 특수관계 있고 비상장법인이라면 부도가 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내가 평가 손실을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했죠. 자, 한번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167페이지. 자, 일단 비사 주식이래. 그 평가 손실을 회사가 999만 원을 인식했네요. 자, 어? 특수관계 있다. 특수관계 있네요. 문제 읽어봐요. 특수관계 있는 뭐 비상장 법인이래요. 오 싶은데 뒤에 봐봐 여러분 뭐라고?
파산이래요. 파산. 제가 아까 방금 예를 들었던 건 뭐예요?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 법인이 뭐 부도 났다면은 그 손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했죠. 그리고 부도랑 파산이랑 다르다고 했죠. 파산은 여러분 뭐 어떻게 우리 알자고 복잡한 법률 용어 몰라도 돼. 뭐 객관적으로 망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인정해줘요. 내가 말했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든 상장 법인의 주식이든 나랑 특수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다 인정해준다고요. 파산은 객관적으로 됐기 때문에 망한 거기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밑에 적혀 있죠. 자, 인정해줘. 근데 만약에 여러분 1,000원도 안 남겨놨다. 뭐 아예 전액을 다 감했거나 그렇다면 어때요? 1,000원을 살려야 되잖아. 1,000원은 잊지 말자. 1,000원이라고 했지.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주식 1,000만 원이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평가 손실을 1,000만 원 다 잡았다. 그러면 세무조정이 뭐가 들어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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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송금불산입 1,000원 0.001이죠. 송금불산입 뭐 비사주식 이렇게 적으면 돼. 비사주식 1,000원 플러스 유보. 그죠? 그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 10,000원을 남겨놓고 999만 원을 날렸대요. 그러니까 1,000원 넘게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비만가액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지? 1,000원은 말했듯이 금액적인 가치가 있어서 1,000원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잊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계정을 살려두자는 차원에서 띄워두는 거예요. 그냥 죽이지 않고 아예 죽이지 않고. 자 밑에 제가 적어놨죠. 이렇게 세무조정이 없다. 결론적으로 세무조정이 없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 요거 헷갈리기 좋겠죠 여러분. 자 이제 C사예요. 자 1999만 9천 원을 평가손실로 인식했어.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읽어봅시다. 쭉 읽어볼게요 일단. 비상장법인인 C사가 단기에 부도 처리됨에 따라 보유 중인 C사 주식 2천만 원을 1,000원을 남기고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해서 생긴 평가손실 1999만 9천 원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판단해 봅시다. 일단 여러분 뭐다? 비상장법인이야. 요건을 보세요. 비상장법인이고 부도가 났어. 그리고 요건 하나만 더 맞으면은 뭐 평가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어떤 요건 하나만 충족하면 뭐 나랑 특수관계 있다면. 아까 말했죠. 나랑 특수관계 있는 뭐 이게 1번 요건, 2번 요건 뭐 비상장법인 이 3번 뭐 부도가 났을 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우라고. 됐죠? 그러니까 특수관계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봅시다. 자, 여러분 C사 주식을 10% 보유하고 있으니까 특수관계겠죠? 특수관계겠죠? 이게 특수관계입니다. 특수관계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비상장 특수 부도 처리를 했네요. 그래서 평가 손실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야. 안 돼.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 평가 손실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뭐 봤을 때 세법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좀 깨름직하다는 거예요. 좀 평가 손실을 우리가 이걸 인정해 주기 좀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좀 쉽게 소위 말해서 장난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00원을 남겨두고 평가 손실로 인정을 합니다. 자, C사 주식 평가 손실. 보세요. 부도의 경우는 뭐다?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만 평가 손실 인정해 준다. 결론적으로는 뭐다? 부도면서 뭐 특수관계가 있으면서 비상장이면은 평가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 1999만 9천 원 평가 손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송금불산입 C사 주식 1999만 9천 원 유보 이렇게 해서 죽였던 죽였던 주식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송금 입장에서 보자면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송금불산입 하는 거고 자산 측면에서 보자면은 주식이라는 금융자산을 죽였잖아. 회사가. 그런데 세법은 뭐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자산을 죽인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 살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유보예요. 주식에 대한 유보입니다. 주식이라는 금융 자산에 대한 유보가 생기는 거예요. 1999만 9천 원.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여러분 판단만 하면 문제 이런 것도 어렵지 않죠. 뭐 계산 과정이 긴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뭐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뭐 부도인지 파산인지 비상장법인인지 상장인지 특수관계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식 우리 66회 최신 기출 문제는 재고자산이에요.
여러분 163페이지 보세요. 163페이지. 163페이지. 자산부채 평가고 재고자산이죠. 아까 처음에 읽었던 거 다시 읽어볼게요. 재고자산에 대해서 자 이제 좀 더 읽히실 거예요. 이론 정리를 우리 다 하고 왔으니까 이 문제들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좀 더 읽히실 겁니다. 저가법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재고자산 평가 내역은 아래 사항들을 확인했다. 자 여러분 저가법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말은 무슨 소리예요? 아까 회사가 둘 중에 하나로 신고해야 된다고 했죠? 뭐? 원가법 아니면 저가법으로 법인세 신고할 때 우리 과세관청에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요 재고자산을 신고할 때, 법인세를 신고할 때요 재고자산을 원가법 혹은 저가법 둘 중에 하나로 평가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한다고 했죠? 미리 신고해 놔야 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가법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원가법으로 신고했다는 말이죠. 원가법은 그리고 원가법의 종류는 6개가 있다고 했죠. 뭐 개별법, 선입선출법, 구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가환원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평가 손실로 아래 이렇게 계산을 했대. 자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뭐다? 자 저가법으로 신고를 했다면은 회사가 만약에 금액이 떨어졌다. 즉 순실현 가능 가치가 뭐다? 장부 금액보다 떨어졌다면 회계에서는 강제사항이라고 했었지? 그지? 어떤 사유든 순실현 가능 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떨어졌다면은 그 차액만큼을 평가 손실로 인식하는 게 회계의 강제사항이라고 했지 그거? 회계에서는. 하지만 세법에서는 뭐다? 저가법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가격 떨어진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게 기본 원칙이고 다만 언제? 다만 기억나십니까? 다만 파손, 부패가 일어났어요. 부서졌거나 부패했대요. 재고자산이. 그렇다면 또 조건이 2개 있었어. 파손이나 부패가 일어났다는 건 기본이고 파손, 부패라는 것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기본. 뭐 파손이랑 부패만 인정한다는 게 기본이고 그 외에 2가지 요건이 있었어야 됐어. 기억나세요 여러분? 뭐죠? 자, 첫 번째. 그 해 해야 돼. 그 해. 두 번째는 뭐? 비용으로 장부에 계상을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장부에 내가 계상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비용을 알아줄게. 세법이 말하는 거는 기본적인 결산조정 사항이죠. 하지만 특이한 결산조정 사항이라고 했지 이게. 뭐라고요? 얘는 뭐? 파손이나 부패가 일어난 그 해에 장부에 적어야 된다고요. 그 연도에. 발생한 연도에 사유가. 됐죠? 장부에 스스로 적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요건. 또 두 번째 요건은 뭐? 시점이 한정되는 거예요. 부패가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에 있었는데 2년 뒤에 그러니까 올해 지나가지고 비용 처리할래요? 안 돼. 됐죠? 올해 만약에 생겼다면 올해 비용으로 IS 손익계산서에 적어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바로 풀립니다. 자 원가법이기 때문에 원가법이다. 아 그럼 파손 부패인 경우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구나. 평가손실 인정해 주겠구나. 보세요. 빨간색. 유행의 경과로 구식화된 제품을 평가손실로 계상했대요. 자 여러분 제가 말했죠? 뭐? 파손하고 부패만 인정해 준다고요. 안 되는 건 뭐였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유행의 경과죠. 이론 정리 한번 더 보고 올게요. 164페이지. 여기 봐요. 파손이랑 부패로 인해 정상가액으로 이렇게 돼 있죠. 파손이랑 부패만 되는 거예요. 원가법으로 신고했다는 전제예요 지금. 뭐는 안 돼요? 밑에 있는 거. 유행이 지나가지고 가격이 떨어졌어요. 안 돼. 그냥 가격이 떨어졌어요. 안 돼. 진부하 낡았어요. 안 돼. 이런 사유로 안 된다고 했죠. 대표적인 사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유행의 경과 딱 나오잖아요. 유행의 경과는 평가 손실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뭐만 돼요? 파손 혹은 부패 표현이 딱 나와요. 파손이나 부패란 표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800만 원은 결과적으로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죠. 풀이 바로 볼게요. 그러니까 송금불산입 뭔가 재고자산이라고 적어도 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IS 계정을 적어도 되고 재고자산이라는 자산 계정 자체를 적어도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800만 원 하고 여기 뭐? 플러스 유보. 맞죠? 자 평가 손실이 부인된다는 측면에서는 뭐? 평가 손실이 부인된다는 측면에서는 송금불산입이라는 측면이고 그걸 옆으로 살짝 틀어서 보면은 재고자산이라는 자산 측면에서 보자면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데 회사가 유행이 지났어. 그래서 차변의 비용, 대변의 재고자산을 꼭 깎아냈다는 거야. 세법은 그거 인정 안 하니까 재고자산을 다시 살려야겠죠. 재고자산을 세법은 살려야 된다.
800만 원 플러스 유보. 됐죠? 자, 2번 볼게요. 자, 여러분 파손이 일어났대. 반갑다. 그래, 반갑다는 거예요. 파손 혹은 부패 인정하죠? 자, 근데 파손이랑 부패로 생긴 손실 그 자체는 500만 원이래요. 예를 들면 내가 2천만 원어치 재고가 있었는데 파손된 게 500만 원이래. 그래서 1,500만 원만 남아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손실 난 총액은 500만 원이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야. 2천만 원짜리 재고 자산을 갖고 있었는데 파손이랑 부패가 일어나서 파손이나 부패가 생겨서 500만 원만큼 마음이 아프대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거 뭐? 그 중에서 요 총 500만 원 손실 중에서 뭐 200만 원만을 평가 손실로 IS 손익계산서에 계상했다는 거야. 그러면 어때? 그 200만 원만 적어놨다는 거지. 그래서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여러분 이러면 돼요. 평가 손실 500만 원인데 왜 200만 원만 했지? 송금 산입 300만 원 더 해주고 싶다. 됩니까? 안 돼. 왜? 결산 조정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혹은 이게 됩니까? 총 손실 500만 원인데 올해 200만 원 평가 손실했네. 내년에 300만 원 또 손익계산서에 나눠서 계산해야지. 계상해야지. 됩니까? 안 돼. 왜? 그 해에 평가 손실이 지금 올해 일어났죠. 그 해에 500만 원을 다 적어주면 인정하지만 그 해에 적지 않았다면 인정하지 않다고 했죠.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뭐야? 만약에 내년에 300만 원 평가 손실을 계상하면 송금 불산에 받는 거예요. 맞지? 자, 밑에 읽어볼게요. 그렇게 세무조정은 결국 없어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파손 혹은 부패는 사유 자체는 인정된다. 체크. 사유 인정이에요. 자, 뭐다 하지만 파손 혹은 부패의 사유가 발생한 그 해에 당해 연도에 뭐 또 어떻게 한다? 비용으로 적어줘야 돼. 결산 조정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총 평가 손실이 500이래요. 2천만 원짜리가 1,500만 원만 남았대. 500만 원만큼 파손됐대요. 마음이 500만 원만큼 아파. 그런데 그걸 500만 원 다 적었어야지 비용으로. 근데 200만 원만 장부에 적었대요. 그렇다면 올해는 200만 원, 올해 비용으로 200만 원만 인정해줘요. 됐죠? 주의할 점 뭐? 내년에 300만 원 하면 됩니까?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추가로 300만 원. 평가 총 손실이 500만 원이니까 200만 원만 결산 조정했네. 300만 원 추가로 송금 산입해주고 싶다. 안 돼요. X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자, 나머지 300만 원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이거 특이한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그 해에 꼭 IS에 비용을 넣어줘야 인정되는 거예요. 됐죠? 자, 잘하셨습니다. 연습해 보시고요. 자, 168페이지 오셔가지고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적어볼게요. 자, 우리 방금 세무조정 하나 나왔죠? 첫 번째에서 우리 유행의 경과 인정하지 않으니까 송금, 불산입, 재고자산 평가 손실 800만 원, 유보. 유보는 자산에 대한 유보죠. 세법은 자산을 감액 깎아내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시 살려라 이거였어요. 뭐 차감 조정은 나온 거 없으니까 이거 169페이지는 따로 적을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자산 부채 평가 이론 정리했고 이번 클립에서는 예제 풀었고 실전 기출, 최신 기출까지 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잠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쉬셨다가 다음 의제 기부금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